문의 글입니다.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의 월스트리트저널에 가진 그런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휴전안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이렇게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성 언론인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중간에 언론사를 경유하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사와 동시에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면이 많은 거죠. 그 내용의 이름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점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성명은 수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으로 크림반도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평화협상에 매우 해롭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크림반도를 원한다면 11년 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갔을 때 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지역에는 수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잠수함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선동적인 발언으로 인해 이 전쟁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끔찍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가질 수도 있고 3년 더 싸워서 나라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천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구하고 싶은 것과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은 살해 현장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전이라는 거래에 매우 가까워졌지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마침내 이 일을 끝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완전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있었다면 결코 시작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특별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으면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의 운명이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그런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판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마 무력을 쓰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푸틴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을 보면 참 딱합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크림반도를 11년 전에 빼앗겼고, 그다음에 지금 동부전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토를 빼앗긴 상태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거의
전국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이제 징집 연령을 내려가면서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차출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뭐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전비의 대부분을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카드가 없는 겁니다. 카드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참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국제사회라는 것이 말로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림반도를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이양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은 우리가 갖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접경 지역에 나토 연합군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뭐 6.25 전쟁 당시에 휴전협정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푸틴은 이미 승리의 기세를 본인들이 다 장악했고 물량 면에서도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끝까지 아마 밀어붙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고 지금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그런 영토는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이런 정도의 이제 최선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대통령이 국토 활양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구실인 거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본인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아침에 SNS에 가장 최신 그런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참 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동부전선의 점령 지역 정도는 양보를 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하고 나토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느 정도 그런 평화를 유지하는 데 협조를 하는 그런 선 정도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열강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잘못하면 그냥 훅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오늘 본 방송 반도체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정말 아주 바짝 쫓아오는